인제 강희한이라는 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남방화법으로 그렸다. 그럼 북방화법은 사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선으로 그려요. 이제 그 얘기도 여러분들이 우리 미술 교육을 기본적으로 잘 받았으면 제가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우리 미술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 이 묘화법, 이 그림 그리는 법이 선묘라는 것도 여러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죠.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이 시간에 그 얘기로 다 끝나야 돼요.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어쨌든지 북방에서는 사계가 분명하니까 이 선묘로 그려요. 선으로. 이제 서양 그림은 칠로 그린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이면 의뢰 칠하려고 돼야 되는데 본래 우리 그림은 선으로 그립니다.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묘화 수단이 선이에요. 이건 그 대상을, 그림 그리는 대상인 우주, 자연이 끊임없이 움직여 간다고 생각해서 운동태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. 서양은 그 자연을 늘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걸 괴체로 파악을 하니까 칠로 시작을 했고. 그런데 중국도 황하에서 중국 문화가 일어나니까 처음엔 선으로 그렸던 게 양자강 쪽으로 중국 문화가 전파되면서 내려가니까 선을 그리기 위해서 지필목을 발명을 해냈는데 양자강 유역 가보니까 고온다습해가지고 아열대성기후란 늘 비한개 구름에 잠겨있고 그걸 어떻게 선으로 그립니까?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는 먹의 번짐으로 선을 내려고 발명한 그 먹을 번지게 해가지고 그림을 해요. 그래서 북방화법, 남방화법이 이렇게 갈라가지고 북방화법의 이 기본기는 이 필묘고 필선으로 선을 내는 거고 남방화법의 그 화법은 남방화법으로 그리는 그림법은 목법이라고 그래요. 먹을 썼죠. 그러니까 먹을 써서 번지게 하면은 이거는 좀 수련을 많이 안 해도 그림에 대한 소양이 있고 그걸 즐겨하는 사람이면은 쉽게 그릴 수가 있죠. 연습 많이 안 해도 거기다가 과거에 이제 이 선비들이라는 건 전부 글씨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추사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글씨는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걸 서예라는 예술 분야를 인정을 하게 되고 수용을 하는데 그거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상형을 극도로 추상화된 추상화를 맨날 그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글씨를 썼다는 거는. 그러니까 조금만 거기다 형상성을 보태면 그림이 되니까 사대부들이 주로 그렸어요. 인제 강희한도 지편전 학사예요. 안평대군의 이종사촌이고 그 세종대왕의 그 이질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보면 여기 등장한 인물도 중국 사람이고 이 바위 절벽도 이게 다 중국풍이지 우리나라 그림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런 거를 바로 이 겸재가 나서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. 환연이 다르죠 지금. 환연이. 이게 겸재가 36살에 그린 그림인데 이게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고 그린 거예요. 내금강을 바라보고. 이게 그린 건데 여기서 보면은 남방의 묵법과 이 북방의 필묘가 한 화면에 조화가 되어 있다. 대비가 되어가지고. 조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. 어떻게 해서 겸재가 이런 그림을 갑자기 그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조선사의 흐름을 약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이게 이해가 가능해요. 아까 어떤 그 안견이나 강희한 같은 그림을 이제 그리던 시기가 바로 세종대왕 시대인데 세종대왕 시대가 여러분들 그냥 한글 창제만 했다 하고 뭐 세종대왕이 위대하면은 그거라고 거기다 그냥 몽땅 그것만 알고 계시지만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하신 것도 이제 그 일련의 목적으로 그런 건데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그 주자 성리학이라는 거를 처음 받아들인 이념이니까. 그래서 그 성리학 이념을 가지고 조선을 건국을 해놓기는 놨지만은 성리학 이념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백성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.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념으로 봐서 여러분들 성리학적인 그 이념으로 살던 조선시대
그 습속을 아직 우리가 다 버리지 못했죠. 지금 이렇게 교육을, 학교 교육을 철저히 시켜도. 그런데 조선초는 당연하죠. 그러니까 그 성리학적인 문물제, 성리학적인 이념에 입각한 문물제도를 정비를 해놔야,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려면 헌법부터 만들어야죠. 그거 마찬가지예요. 그 작업을 한 거예요.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께서 집현전을 설치를 하고, 당신이 등극하던 해 태어난 사람들, 그게 1418년이에요.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한 17, 18살이 돼서 과거에 급제할 만한, 할 때 과거를 봐가지고 그 신의 소년들을, 아주 총명한 소년들을 뽑아가지고,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후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혁신적인 계획을 못 세워요. 그러니까 아주 그 연소신의한, 새 사람을 뽑아서 새 이념의 체제를 정비하게 한 게 바로 집현전. 그럴 때 그 집현전, 안평대군도 1418년생입니다. 그래서 그 집현전 학사들 성산문인이 무슨 그 박백년이 하는 이들이 전부 18년, 17년 고생들이에요. 사육신들이 전부 그 나이입니다. 그래서 조선을 이끌어갈 새로운 이념을 집현전에서 이념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. 그럴 때 한글도 같이 창제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 놨는데, 그 조선을 이끌어가는 윤리 기준도 마련해서 그 성리학적인 윤리 기준에 입각하면은 적장손이 아니면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. 왕통이 끊어져서 자식이 없다 하면은 양자로 들여와야죠. 그런데 그거를 바로 수양대군이 왕이 찬탈을 하니까 그 기준을 마련한 사육신, 그 집현전 학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사육신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길게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, 그런 이념이 이제 잠시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로 그게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은 성종이 뒤따라 나와가지고 세종대왕대로 다시 돌려요.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마련하려고 했던 그 기준을 다시 마련을 해가지고 조선 전기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. 이끌어가는 동안에 그게 그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다고 그래도 금방 이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.